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큰 손들의 수상한 매집입니다. 최근에 IB와 그다음에 운용사들의 투자 발표가 나왔는데 거기에 수상한 좀 매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가 수익률 1%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달아주시고요. 일단 미국 주식을 실시간으로 나는 받고 싶다 또는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을 유튜브 메인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링크 눌러서 그냥 무료로 참여하시면은 저희가 정보들 무료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OECD 경계선행지수라고 해서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지표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저희 텔레그램 들어와서 다들 한 번씩 이 링크 복사 붙여넣기 해놓으시고 저장해 놓으셔라. 아마 시장 고점과 저점에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 한번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동성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이 내용의 기본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유튜브 맨 첫 번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무슨 언급이 나올까 또는 어떤 발표가 나올까 다들 조금 이제 예상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26일에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모건 스탠리는 이번 분기에 본격적으로 양산될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에 거는 기대감이 높다고 얘기를 했고요. 비록 장기 위험의 잠재성이 최근 악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볼 수 있더라. 그래서 블랙웰 공급 가시성이 계속 구축되고 고객사들이 지금 원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꽤나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 궁금한 게 엔비디아를 들고 있는 분들 그것도 많이 들고 있는 운용사들도 그런 생각을 할까 우리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엔비디아 지분 순위를 공개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뱅가드, 블랙록, 그 다음에 뭐 JP 모건 몇몇 기업들은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아, 얘네들은 지금 엔비디아 지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 대부분 홀딩하고 있거나 더 사거나 파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나머지는 뭐 하고 있나요? 뭐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얘네들만큼 얘네들도 지금 많이 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얘네들은 과연 4분기에 샀을까 팔았을까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테슬라도 할 거예요. 엔비디아 4분기 지분 발표입니다. 보시면은 2024년 12월 기준이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스트릿 먼저 보면은 일단은 맨 위에 테슬라가 올라와 있고요. 엔비디아를 더 샀어요. 0.45%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4분기에 지분이 꽤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매수를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아마존이 좀 많이 눈에 띄죠. 애플도 샀고요. 그 다음에 지오드 캐피탈입니다. 이 제가 지금 적는 애들이 뭐냐면 다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스테이트 스트릿, 지오드 캐피탈 다 여기 있는 애들입니다. 노던 트러스트 얘네들을 제가 정리를 하는 거니 한글로 바꾼 것 뿐이니까 그냥 저 어딘가에 있는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티로우 프라이스입니다. 이제 디오드 캐피탈 일단 지오드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맨 위에 테슬라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테슬라를 맨 위에다가 배치하는 애들이 꽤나 많아요. 그만큼 테슬라를 좀 4분기에 산 애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샀네 라고 항상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마존. 얘네 두 개가 좀 메인으로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지분 투자했죠. 그래서 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더 투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역시나 티로 프라이스입니다. 맨 위에 아마존 있죠.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나 지분 투자를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좀 상위에 있는 기업 투자 운용사들도 엔비디아를 오히려 더 매수하는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겠고요.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는 게 이제 1, 2, 3등 또는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왠지 겹치는 운용사들이 좀 있어서 같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보겠습니다. 이 노르웨이 중앙은행입니다. 일단 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리고 또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뭐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역시나 더 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 비중이 있음에도 더 사는구나 확인했어요. 이 노던 트러스트입니다. 노던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맨 위에 테슬라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역시나 지분을 또 투자했고요. 여기에 아마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웬만하면은 상단에 있는 세 가지가 뭐냐, 일단 엔비디아를 들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더 사거나 아니면 홀딩하거나 팔거나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대부분 엔비디아를 더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를 사는 친구들은 아마존과 테슬라를 함께 담는 경향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이나 애플, 뭐 구글 이런 거는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왜 제외하면 우리가 오늘 얘기할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SIG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죠. 일단 엔비디아를 유일하게 좀 이 매도를 한 운용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웃긴 건 얘네들이 뭘 매도했냐면 엔비디아를 매도한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풋을 매도했어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상방을 좀 더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엔비디아 콜을 매도했으면은 상방을 매도한 건데, 엔비디아 풋을 매도한 건 뭐예요? 엔비디아 하방 보는 걸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이 또한 상방 베팅을 늘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엔비디아 상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운용사들이 사실 대부분, 제가 지금 이걸 지난번에 뱅가드랑 블랙록이랑 했기 때문에 따로 안 가지고 왔는데, 사실 대부분이 엔비디아에 추가 매집이 들어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번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 중복되는 애들 말고 테슬라만 따로 대주주로 올라가 있는 운용사라든가 이 기업들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 이제 시타델이랑 제인스트릿, 그다음 피델리티 얘네들이 있거든요. 피델리티는 엔비디아에도 있지만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시타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파이, 그러니까 지수 상방에다가 지분을 가장 많이 늘렸고요. 그 다음이 테슬라. 그래서 시타델은 테슬라 지분이 많은데도 지분 늘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해칭을 같이 했습니다. 테슬라 풋도 샀어요. 그래서 지금 지분을 거의 비슷한 수치로 늘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테슬라가 아마 올라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하방 위험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12월 31일에 풋을 태운 겁니다. 왜냐하면 꽤나 주가가 높다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풋만 태운 게 아니라 콜도 태웠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타델은 이미 테슬라가 12월, 그러니까 4분기부터 내년 1분기에 밀릴 거를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던 운용사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엔비디아도 지금 보면은 풋을 좀 늘려놨죠. 그래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인스트릿입니다. 얘네들도 보면은 테슬라 풋, 콜 다 샀어요. 똑같이. 얘네들도 야 좀 높다, 야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풋을 같이 산 겁니다. 그래서 풋과 콜을 같이 태웠죠. 그러니까 오르긴 할 텐데 한 번 단기적으로 밀릴 것 같은데, 그래서 풋을 태웠죠. 하방 베팅을 태운 겁니다. 그래서 풋과 콜을 같이 샀다. 이거 나쁘지가 않은 수준인 거죠. 근데 단기 눌림을 얘네들은 판단을 한 거죠. 1분기에 하락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콜을 태워놨습니다.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테슬라를 그냥 태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슬라 지분 발표에서 알 수 있는 건 일부 이 테슬라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테슬라의 눌림목 하락을 좀 걱정을 해서 풋을 좀 태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풋만 태운 게 아니라 콜까지 같이 태우면서 갔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상방을 보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 제가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 미국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략 이 101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고점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100일이면은 여기가 거의 100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 이 구간이 100일이고요. 그 다음에 저점은 97.55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증시가 좀 크게 밀린다 그러면은 97.55를 기준으로 저가를 찍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2020년도에 이때 찍었죠. 초대형과 뭐 중형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초대형 급락은 보통 97.5를 이탈하면은 이제 그때가 저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매달 발표를 하고요. 고점은 대부분 10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100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00일을 기준으로 쭉 그어 보면은 대부분 100일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금 살짝 휘었는데 대부분 이제 100일을 중점으로 해서 뭐 이런 경우를 대세 상승을 한 10년마다 있는 이런 상승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100일이 단기 고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100일을 기준으로 그었을 때 현재 100.74입니다. 그래서 아직 상방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100.74니까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미친 듯이 오를 만한 구간이 많아요 라고 얘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상방의 이 상승세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일까지는 아직 여유가 좀 있구나. 제가 OECD 이 경기 선행 지수도 한 달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수가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제가 없어도 혼자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에다가 이걸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 OECD 경기 순행 지수를 실시간 체크하면서 지수가 고점 수준인지 접전 수준인지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방은 제한적으로 남아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TJ 잔고, 재무부 통장 잔고라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 저희가 지금 체크할 거는 잔고가 크게 밀리면은 그때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얘가 횡보한다? 그럼 아직은 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밀리는 시기가 언제 올지를 계속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밀린다는 건 뭐다? 아, 얘네들이 지금 채권 발행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통장이 줄고 있네. 그럼 일단 시장에 돈은 풀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분기, 2분기 계획이 8,500억 달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밀리면 결국에는 분기 말에 돈을 채워놔야 돼요. 유동성이 그 시기에는 확 줄겠죠. 통장 잔고를 채워놔야 되니까 시장에 풀지 않고 시장의 돈이 오히려 통장으로 몰리니까 그때는 시장의 유동성이 없어지는 시기고 보통 시장이 밀리는 시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라 그랬죠? TJ 잔고가 내려가면 시장이 올라가고 TJ 잔고가 올라가면 시장이 밀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시기는 잔고가 내려가는 걸 체크해야 돼요. 왜? 내려간다는 건 결국엔 우리 계획을 봤을 때 8,500억 달러까지 올라온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엔 내려간다는 건 결국 올라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올라오는 걸 걱정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시기를 체크하는 건데 현재는 8,090억 달러. 8천억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밀릴 때를 우리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기준 TJ 잔고입니다. 8,020억이고요. 그 전날이 8,090억, 그 전날이 8,090억, 8,420억, 8,370억. 그래서 지금 뭐 소소한 상태예요. 횡보 중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갑자기 7천억, 6천억으로 딱 떨어진다. 그럼 그땐 뭐다? 아, 우리 이제 잔고 반등할 준비해야 된다. 잔고가 올라온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시장이 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려갈 때 잔고가 8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 밑으로 쭉 깨질 때가 이제 우리는 집중할 때다. 시장이 이제 고점 찍을 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괜찮다 말씀드리고요. 영래포입니다. 영래포는 지금 580억 달러 저가 찍고 현재 안 보이지만 77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의 그냥 바닥권에서 박스권이다. 유동성이 더 풀릴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 이거는 지금 그냥 최대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미국 자산 매도인데
제가 일본이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는 아직 리스크가 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 국채가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가고 일본에 대한 GDP 성장률이라든가 좀 이 일본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야, 금리 인상해도 되겠는데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34까지 올라왔죠. 이게 진짜 위험한 수준은 2.5 이상입니다. 이게 2.5 이상 올라오면은 이거 자시고 모시고 그냥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본 지금 미국 국채는 4.79 사태고요. 그래서 4.74 밑으로 미국 국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달러 기준으로는 제가 항상 152엔을 깨고 150엔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 위험한 상태다라고 했죠. 현재 얼마? 151.8엔입니다. 맨날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50엔을 깨는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그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정말 나갈 수 있는 시기다. 그럼 시장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방에 압박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결론입니다. 일정 보겠습니다. 일정은 이제 2월 14일 모더나 소액 판매 지수 발표가 났고요. 그 다음에 휴장 우리 이번에 보냈죠. 그다음 실적 발표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 월마트, 스텔란티스, FMC 회의록 공개합니다. 중요한 일정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체크하면서 가는 걸로 하고요. 사실 이거만큼 중요한 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TJ장고 역시나 1분기, 2분기까지 8,500억 달러 계획이 같기에 현재 유동성에 큰 변동은 없어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잔고가 예를 들어 8천억에서 갑자기 7천억 달러로 깨지기 시작하면은 제가 채팅 이 글을 바꿀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이 근처죠. 그 뜻은 아직 유동성이 여유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괜찮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체적인 혼조세입니다. 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구간이죠. 젠슨왕 언급에 따라 AI 반도체 영향이 클 거고 2월 26일입니다.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에서 100일을 고점으로 보는데 100.74로 상방이 아직 제한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월이랑 3월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몇이 나오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월에 먼저 발표 나겠죠. 나오는 대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외부 요인으로 증시가 지금 하락해도 지금은 매수 기회다. 여전히 매수 기회라 보고요. 3월까지 역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근데 4월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라 생각합니다. 3월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이고 그래서 지금 눌릴 가능성 20%, 횡보나 상승할 확률은 80% 보면서 상승 쪽에 좀 기울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횡보 및 상승 가능성 80%, 눌림 가능성 20%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시장 방향성, 유동성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정보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하시면 이 링크 눌러서 텔레그램 무료로 참여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OECD 경제진행지수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볼 수 있게끔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링크랑 정보 올려놨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여러분들도 링크 눌러서 좀 복사해 놓고 따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얼 미국 주식 제가 수금일 저녁 10시에 올려드립니다. 마켓 타이밍 분석이고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금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